목요일 1부 내 인생의 폴라리스와 함께합니다. 칼폴리포모나의 상담 심리학 교수 박소은 박사님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2주 만에 뵙는 거구나. 2주 만에 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박사님 한 주 뵙고 다음 주는 또 추수감사절이라서 못 뵙고 그렇죠. 또 한 주 또 네. 건너뛰어야 되는구나. 네. 이렇게 2주 못 보고 이러면은 박소은 박사님도 이 자리 그리고 저희가 그리우시나요? 그럼요. 네, 저희- 오면서도 오늘 되게 반갑겠다 네. 이렇게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사님이 오시는 목요일이면 설레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런 감사합니다. 설레임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인데 네. 박사님이 오늘은 또 어떤 말씀을 주실까 정말 네. 진심으로 설레이면서 네. 말씀을 듣거든요. 네. 성당 가서 신부님 설교 말씀 들을 때도 이런 설레임은 없는데 네 그렇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다려주시고 설레는 마음 나눠주셔서 저도 이렇게 목요일마다 어떤 말씀들을 좀 나눠드릴까, 어떤 말씀을 드리면 좀 와닿으실까 이렇게 고민하는 시간이 저한테도 되게 소중한 시간이에요. 아유 네. 저 부담이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네. 네. 숙제가 아니시면 좋겠습니다. 아닙니다. 오늘의 주제는 뭘까요? 네, 그런 의미에서 네. 오늘은 어떤 하나의 감정에 조금 집중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슬픔이라는 감정을 조금 오늘은 집중을 해보려고 해요. 저희가 감정을 좀 억누르고 좀 피하고 이렇게 자라온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내 감정은 좀 이렇게 억눌러야 되는 거고 표현하는 것들을 좀 자제해야 되고 뭔가 이성적으로 감정과 이성이 굉장히 분리된 것처럼 배우고 자라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이제 억누르는 수많은 감정 중에 슬픔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물론 저희가 막 화도 억누르고 이렇게 뭐 분출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슬픔도 좀 피하고 싶은 감정 중에 하나거든요. 뭔가 마주치면은 끝도 없을 것 같고 너무 이게 좀 압도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저희가 슬픔을 좀 피하게 되는데 그게 피하는 게 좀 쉬워 보여요. 그냥 뭐 다 괜찮지 뭐 별거 아니지 뭐라고 넘어가는 게 단기적으로는 쉬워 보이지만 결국에 저희가 억누르는 감정들은 다른 형태로 터지게 마련입니다. 네, 그게 어떤 뭐 우울감이 되었든 불안함이 되었든 어떤 공격성으로 나올 수도 있고 어떤 회피 행동으로 나올 수도 있고 신체 증상으로도 나올 수도 있고 어떤 곳에서든 터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저희가 슬픔을 잘 마주하고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좀 서론이 길었는데 그래서 슬픔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 슬픔을 받아들이는 힘을 좀 길러보자라는 의미로 오늘의 주제를 준비해 왔는데요. 네.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슬픔을 마주할 수 있을까? 뭐 네. 울면 되지 않냐? 그렇죠. 제일 간단한 네. 1차적인 방법이죠. 네. 그냥 울고 나면 좀 괜찮아져. 사실이에요. 울고 나면은 이제 분출이 좀 되기 때문에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좀 분출이 될 수 있지만 누가 얘기했더라. 그 운다는 거는 눈물은 우리의 영혼을 닦아내는 비누다. 그래서 네. 슬픔을 좀 닦아낼 수 있는 도구가 되죠, 눈물이. 네, 맞아요. 그리고 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항상 제가 울어서 죄송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그럴 때 꼭 드리는 말씀이 눈물도 저는 하나의 언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눈물로 지금 표현을 하고 계신 거니까 괜찮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눈물도 하나의 언어라는 것에 120% 동감합니다. 네. 여자분하고 언쟁에 있다가도 여자분이 울어버리면 그렇게 이어지는 무조건 승이야. 여자분 승. 네. 언어의 승인가요? 언어의 승이라고 봐야죠. 뭐 아무리 뭐 언쟁이 붙어서 적절한 단어를 갖다 붙인다고 하더라도 여자분이 네. 한번 울어버리면 그러면 마음이 뭐 약해지시죠. 상대방이 울면. 그 언어의 마법이라는 거는 그건 정말 어마무시한 힘을 갖고 있죠. 눈물의 네. 마법, 언어의 마법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 눈물을 너무 자주 네. 사용했을 때 네. 그만큼 마법이 일어나나요?
그 얘기를 방금 드리려고 했어요. 이렇게 또 눈물에 함께 예민하게 반응해주면 좋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배우자나 연인이 울면은 또 우냐, 너는 맨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면하려고 한다라는 반응으로 더 이제 뭐 관계의 갈등이 깊어지기도 해서 이게 눈물 넘어서 어떤 식으로 정말 대화를 해나갈 것인지도 또 다음에 어떤 숙제들이 남아 있겠죠.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그 남자분들을 감히 대변한다는 말씀은 주저넘지만 남자로서 여성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한 가지 변명은 설령 또 울어? 넌 맨날 툭하면 우니? 이런 말씀을 남자분이 하신다고 하더라도 당신이 남자분 앞에서 처음 울었을 때의 그 눈물에 반응하셨던 그 감정, 남자분의 그 감정은 설령 그런 말을 하시는 그 시점에도 남아 있습니다. 단지 표현이 그렇게 나올 뿐이지 그 감정이 남아 있다는 사실은 의심하지 말아주세요. 네. 네, 분명히 그럴 수 우리는 있군요. 그거 갖고 있습니다. 변명에 가까운데요. 아니 그 마음이 대변인가? 남아 있으면 지금 말도 좀 곱게 해주시면 고맙죠. 말이 옛날처럼 그렇게 안 나온다는 것뿐이지 네. 그 감정은 남아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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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과 말이 좀 다르게 그렇죠. 따로 그럴 나오는 뿐이지. 것.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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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게 좀 어려울 때가 있죠. 네. 근데 우는 거는 해소가 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감정 해소가 될 수 있고 신체적으로도 그럴 수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제 슬픔이라는 감정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꼭 눈물이 슬픔은 아닐 수 있고 슬픔이 꼭 눈물로만 해소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뭐 화가 나도 눈물이 나올 수 있고 그렇죠. 제가 웃길 때도 가끔 눈물 나올 때 있어요. 네, 너무 행복해도 웃음이 눈물이 나와요. 눈물 나올 때 네. 있어요. 네. 그래서 슬프면 울어라라는 것은 어떤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를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 방법들을 이렇게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슬프면 위로를 얻으려고 하잖아요. 밖에서. 그렇죠. 어떤 것이 나에게 위로가 될까 하면 밖에서 좀 얻으려고 하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어떤 슬픔을 받아들이는 힘은 저희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를 어떻게 위로를 할 수 있는지 스스로를 좀 위로할 수 있는 몇 가지 아이디어 제시를 드리려고 합니다. 좋아요. 네. 스스로 그러니까 위로할 수 있는 힘은 내 안에 있다. 네. 라는 말씀은 참 박사님 책 하나 쓰세요. 그럴까요? 야, 네. 저런 표현은 너무 좋다. 네. 스스로 위로를 할 수 있는 힘을 길러내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떤 인생의 시기에 있든지 간에 내가 그런 힘을 좀 한번 길러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네. 혹시 박사님 그 슬픔을 이겨내는 힘이 제 안에 있다고 했었을 때 제가 생각해 보는 건 저도 이제 슬픔이라는 것이 갑자기 훅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 안에서 그 슬픔을 치유하는 방법은 주로 그렇게 치유를 해요. 네가 배가 불렀다. 네. 얼마나 지금 현재 힘든 사람들도 많고 네. 네가 과거에 이러이러한 것도 겪으면서 지나왔는데 네. 이게 이제 배때기가 불렀네. 이런 감정 네. 갖고 슬픔을 오. 느껴? 뭐 이런 식으로 네. 저 타박을 하는 거는 네. 어떨까요? 저는 그거 꽤 잘 먹히는 방법이거든요. 네. 제가 오늘 제시해드릴 아이디어가 6가지인데요. 그 부분은 3번째에 나옵니다. 아, 그게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까? 네. 오. 딱 맞아떨어지는 그러니까 방법으로 제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긴 하군요. 네.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점들을 조금 더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인가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이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사실 저한테 이제 책을 써보세요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얘기는 제가 이제 다른 자료들을 좀 조사를 하다가 사실 그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떤 책이냐면 베스 컬랜드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최근에 낸 책인데 제목이 You don't have to change everything 이라는 제목이에요. 네. 모든 네. 걸 다 바꿀 필요는 없다는 얘기인가요? 네, 맞아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책이어서 오늘의 좀 얘기들이 조금 좀 와닿으신다라고 하면은 이 책이 제가 한국어로 번역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최근에 출판된 책이라서 네. 하지만 원본을 좀 찾아보시고 싶으면 베스 컬랜드의 You don't have to change everything 이거 찾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또 바쁘시니까 제가
거기에 핵심을 조금 요약을 해드리면서 제 생각도 좀 같이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첫 번째가 이제 제가 그러면 울면 되나에서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는 것도 사실 신체의 반응이고 많은 경우에 감정은 몸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저희 감정이 느껴지는 어떤 신체 부위가 다 있어요. 불안할 때 뭐 손이 좀 떨린다든지, 화가 날 때 가슴이 답답하다든지, 슬픔도 어딘가에 저희 몸에서 느껴지는 어떤 감정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내 슬픔이 기댈 수 있는 어떤 공간을 준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해요. 예를 들면 포근한 담요로 내 몸을 감싼다든지, 아니면은 날 판단하지 않는 사람한테 털어놓는 시간을 갖는다든지, 따뜻한 차 한 잔을 보면서 좀 이렇게 쉬어가는 시간을 갖는다든지, 내가 좀 나에게 여유를 주고 내 몸도 같이 쉴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첫 번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책을 그대로 번역하지는 않았고 제 말로 조금 바꿨을 때 슬픔이 기댈 수 있는 공간을 주기로 바꿔봤거든요. 네. 번역도 잘하실 것 같은데. 그러시- 어디요? 감사합니다. 난 이런 표현은 처음 들어봐. 슬픔이 기댈 수 있는 네. 공간을 허락해봐라. 네. 찾아봐라라는 그 말씀은 표현이 너무 예쁘잖아요. 슬픔이 기댈 수 있는 공간. 네. 네. 그 방법도 다양하네요. 방법이 다양할 말씀 수 주셨던 예시가 있어요. 네. 단순하게 블랭킷을 끌어안는 수준을 넘어서 네. 누구를 잠깐 앉는 거 이상으로 그것도 될 수도 있고. 이상으로 네. 여러 가지 방법이 가능하네요. 네, 맞아요. 그 네. 포근함이 주는 어떤 위로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나에게 허락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이제 친구한테 털어놓고 가족한테 털어둘 수 있는데 이제 판단하지 않을게 확실한 사람에게 털어놓는다든지, 네. 아니면 이제 잘 그런 사람이 있으세요? 나를 판단하지 않는 누구. 나의 슬픔을 기댈 수 있는 누군가가 한두 분은 있으신가 모르겠나? 없다고 느껴지실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게 늘 있는 건 아니죠. 저희 인생을 살아갈 때 늘 내가 언제나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니겠죠. 절대 얘기 못합니다. 네. 네, 지금은 제가 그 사람이 기댈 수 있는 사람일지 모르겠으나 언젠가 그 사람이 저하고 관계가 멀어지는 날, 저의 약점을 쥐고 있는 가장 큰 상대가 될 수 있는 관계로 네. 절대로 갑옷을 벗을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의 방법으로 얘기를 드린 거고, 네. 정말 나한테 어떤 방법으로 나의 슬픔이 조금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줄 수 있을까, 그런 공간을 줄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거는 뭐 털어놓는 게 좀 어색하다, 어렵다 싶은 분들에게는 뭐 하이킹을 간다든지 혼자 산을 올라서 좀 정상에서 이렇게 좀 바라보면서 뭐 숨을 내쉬어본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죠. 네. 그 대상이 꼭 사람은 아니어도 되고, 사람은 아니어도 되죠. 네, 자연이어도 자연이어도 되고, 되고. 물건이어도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고민형을 사드릴게요. 거기다 대고 얘기를 해보세요. 포근한, 부드럽고 포근한. 네. 네, 푹신한 고민형을 하나 사주세요. 푹신하고, 그럼 걔한테 네, 슬픔을 기댈 수 얘기해 있는. 보지 뭐. 네. 슬픔을 기댈 수 있는 공간을 공간을 허락하라. 가지기. 네. 네. 두 번째. 두 번째는 네. 아이가 돼보는 건데요. 저희가 이제 슬픔을 대할 때 굉장히 분석적이고 냉철한 어른이 되기 쉽거든요. 네. 근데 한번 내가 아이처럼 호기심을 가지고 내 슬픔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실망스러웠어. 근데 이 실망감이 뭘까? 좌절감은 이 뭐지? 되게 후회스러운데 이게 어떻게 느껴지고 있지? 내가 이 후회를 지금 막 뭔가 가슴에서 절절하게 끓는 듯이 느끼고 있나? 아니면 머리가 좀 아픈가? 내가 이 감정들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돋보기로 본다. 이 아이들 곤충 채집할 때, 관찰할 때 어떻게 하시는지 아마 그 이미지가 있을 텐데, 그런 것처럼 내가 내 감정을, 호기심을 가지고 슬픔을 바라본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말씀을 제 슬픔 안으로 좀 깊게 들어가 봐라라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되게 우리는 슬픔하고 직관하기를 싫어하잖아요. 대면하기를 네. 별로 싫어하고 웬만하면 피하려고 그러잖아요. 네. 그 감정이 주는 부가적인 또 연결될 수 있는 감정들이 두려우니까. 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돋보기를 들고 곤충을 바라보듯이 네. 내 슬픔을 좀 더 네.
깊게 들여다봐라라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객관적으로 들여다봐라로 들리는데요. 아이처럼의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돋보기에 초점을 맞추시는 게 아니라 아이의 마음은 호기심에 대해서 그 호기심을 가지고 무언가를 관찰하는 아이의 마음엔 판단이 없죠. 아 이게 또 내가 문해력이 떨어졌구나.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 것 같아요. 액센트를 주는 부분이 아이처럼이었군요. 네, 그러니까. 네, 아이처럼 호기심을 가지고 내 슬픔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깊게 본다라는 것도 중요하고 뒤에 나올 부분이지만 지금의 이 단계에서는 자 저희가 이제 순서를 가지고 생각을 해본다면 뭐 포근한 담요를 이렇게 좀 감싸면서 내 슬픔이 기댈 수 있는 공간을 줬어요. 그 다음에는 그래도 계속 슬프잖아요. 슬프고 뭐 실망스럽고 후회스럽고 좌절스럽고 여러 가지 범주가 있을 텐데 그럴 때 내가 지금 이 슬픔을 내 몸 어디서 느끼고 있을까? 내가 지금 이 감정이 어떻게 지금 올라오고 있나 굉장히 느린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아이는 이 곤충을 처음 봤잖아요. 그래서 아마 굉장히 느린 시각으로 그것을 바라볼 건데 호기심을 가지고 그 마음을 좀 기억을 해보셔서 내 슬픔에도 적용을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답을 못 구해도 상관은 없는 거죠? 상관없습니다. 네. 내가 왜 슬픈지 들여다봤는데 네. 잘 모르겠어. 네. 괜찮은 거죠? 괜찮습니다. 그냥 여기서 조금 올라오고 있구나. 내가 굉장히 지금 기운이 하나도 없네. 어깨가 좀 아플 정도로 지금 기운이 하나도 없네. 내가 그렇게 느끼고 있구나. 이 좌절감을 굉장히 느린 접근이에요. 네. 네. 이게 뭐야? 지금 내가 뭐라 하는 거야라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그 느린 접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처럼 호기심을 가지고. 네. 네. 아이처럼 호기심을 갖고. 네. 네. 저희 세 번째 말씀드릴까요? 네. 네. 세 번째까지 가고 전하는 말씀드릴게요. 그래요. 네. 이번에는 제가 이제 두 번째는 아이가 돼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세 번째에는 무대를 바라보는 청중이 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대에는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나의 감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 마음을, 내 상태를 멀리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무대에 저 사람이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이렇게 연극이나 이런 거 볼 때 저렇게 연기를 하고 있구나,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관찰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저희 마음에도 내가 지금 상실감을 느끼고 있구나. 그런 상실감이 나에게 너 마음이 나에게 너는 평생 혼자일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관찰하는 것처럼 내 마음을 바라보는 거죠. 내가 좌절감을 느끼고 있구나. 그래서 내 마음이 나에게 너는 언제나 실패자일 거야 라고 말을 걸고 있구나. 멀리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왜 중요하냐면 이 내가 느끼는 날것의 슬픔이라는 감정과 아까 예를 주셨던 아까 뭐라고 그 예를 주셨는데 네. 제가 까먹었어요. 배가 불러서 그런 네네네네. 생각한다고. 너는 네. 배가 불러서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네가 지금 이럴 때냐 이런 자아 비판은 구분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것을 멀리서 바라봄으로 인해서 내 슬픔은 내 슬픔으로 그대로 받아주고 날 것을 그대로 받아주고 그걸로 인해서 이어져 오는 자아 비판이나 생각들은 또 그 생각으로 또 봐주고 좀 구분이 된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세상에 틀린 감정은 없거든요. 틀린 감정은 없다. 네. 네. 내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감정은 날 것을 그대로 받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지금 슬프구나. 상실감을 엄청 느끼고 있네. 이거는 상실감이야. 이건 되게 굉장히 좌절스러운 기분이야. 한탄스러운 기분이야. 이렇게 받아주는 것과 너 지금 네가 지금 한탄스러울 때야? 정신 차려.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는 다른 거죠. 그래서 그게 다르다는 거는 구분이 되기 시작하면은 나에게 위로도 줄 수 있고 또 계속해서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발전적인 부분도 나중에는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어려운 과정이네요. 네, 3번은. 어려워요. 쉽지 않네요. 어렸을 때 1차적으로 또는 몇 번 엄마나 아빠한테 우리의 감정을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진짜 힘들어 죽겠어. 네. 뭐 그런 거. 뭐 이제 어른들 입에서 특히 이제 뭐 다른 분 얘기할 거 없이 우리 엄마 입에서 나왔던 얘기는 너만 힘들어?
네, 그렇죠. 다 힘들어. 네. 그리고 지금 힘들지 않은 게 이상한 거야. 지금은 네. 힘들어야 돼. 네. 그걸 이겨내야 사회를 나가는 거지. 네가 지금 이따위 엄살부려가 저희가 듣던 얘기였어요. 네. 근데 이제 네. 문제는 그러다 보니 그 다음부터는 힘들어도 얘기를 안 해. 왜? 나올 얘기가 뻔한 걸 아니까.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나중에 제가 커서 제가 저의 감정을 다룰 때도 그 방식으로 제 감정을 다루고 맞아요. 있더라고요. 네, 그게 이렇게 쑥 들어온 거죠. 저희 그렇죠. 내면에. 네, 그게 되게 자연스럽게 네 번째로 이어지는데 네 번째가 이제 자애로운 부모의 마음으로 나와 대화하기인데 그거는 제가 이제 전하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드려도 되지만 이 지금까지를 이제 잠깐 요약을 하고 넘어가자면 자, 기댈 수 있는 공간을 주고 아이처럼 호기심을 가지고 내 슬픔을 바라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좀 청중처럼 멀리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막 슬픔에 너무너무 이렇게 압도되지 않을 수 있도록 나의 감정을 받아주고 생각을 좀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여유. 지금까지도 굉장히 느리게 지금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거라고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연 자유로운 부모님들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게 참 궁금한데. 네. 우리 엄마도 자유로웠는데 그런데도 너만 힘들어? 맨날 감정의 그래요. 부분에 있어서. 네.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와서 네. 우리가 어떤 말을 어떤 생각으로 그 슬픔을 얘기를 해야 되는지 부모의 입장에서 그 파트가 상당히 궁금하네요. 네.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와서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세상에 이렇게 포근한 이불이 다 있었구나. 거위털 이불 엠퍼러 명품 하나가 생활을 바꿉니다. 롤랜드. 한 번 오시면 단골이 되시는 한국 여성복 전문 리디아에서 가을 옷 40% 세일합니다. 부에나팍 소스몰 은행 옆 리디아. 신만이 장소쿤의 천종산삼에서 면역력 강화에 탁월한 생산삼을 판매합니다. 아팔라치아 산맥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을 지금 만나실 수 있습니다. 신만이 장소쿤의 천종산삼. 치매는 뇌세포 손상을 막으면 예방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브레인바디 주시내추럴에서 일부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게 박사님이 들으시면 손발이 오그라드시겠지만 면전에서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 모르겠네. 아까 그 슬픔을 기댈 수 있는 상대를 네. 얘기하셨잖아요. 네. 저는 박사님한테 그런 의지를 느껴요. 적합하네요. 상담하시는 박사님이신데요. 저분한테는 다 얘기해도 뒤통수 맞을 일 없을 것 같고. 왜 뒤통수를 이렇게 많이 맞았어? 마음이 아프네. 왜 아니,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요? 기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기댔는데 그게 나중에 가시밭이었지. 네, 그래서 괜히 기댔네 하는 후회가 하다 많다 보니까 잘 안 기대는 거죠. 근데 박사님한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분은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의지처가 아닐까라는 또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런 기분으로 목요일 이 시간 함께 해주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들어와서 또 사정없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폴리포모나의 상담 심리학 교수로 계시는 박소은 박사님과 함께하는 내 인생의 폴라리스 시간입니다. 박소은 박사님과 상담을 원하시는 김영준 씨처럼 정말 뒤통수 생각 안 하시고 기대고 싶으신 분들, 네, 그런 분들은 이메일로 문의가 가능하신데요. therapy@soun박phd.com입니다. therapy@soun박phd.com으로 이메일로 문의하셔서 어떻게 상담받으실 수 있는지 안내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카톡으로 주신 내용 잠깐 소개할까요? 그럴게요. 네. 가까운 사람이 도와준다면서 오히려 상처를 판 경우가 있어서 그 다음에는 기댈 사람과 안 기댈 사람 구분하게 됐습니다. 경험을 얘기해 주셨고요. 그리고 박사님 말씀처럼 내 감정을 영화 보는 것처럼 바라봐 주기를 해보실 계획이신 것 같아요. 그냥 바라봐 주기. 영화 속 같은 화면에 나오는 내가 왜 화가 났는지, 왜 즐거운지 바라보는 내가 영화 속에 나오는 나를 보고 응원해주는 그런 시도를 해보시겠다는 다짐을 올려주신 분이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요일에 이분께서는 목요일을 좋아하신대요. 그 목요일에 사랑하는 박사님께서 오셔서 목요일이 더더더 좋고 기분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러시면서 슬픔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참 어색한 것 같다라는 표현을 해주신 분 계시고 그리고 맞아요. 박사님 어록 그러시면서 눈물도 언어의 표현이다 네. 라는 말씀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질문도 있는데요. 네. 아픔은 있어도 슬픔은 없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디서 나온 말인가요?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픔은 있어도 슬픔은 없다. 그 옛날에 어디선가 그 학과 시간에 배웠던 문구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 그 뭐라고 풀어주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 슬픔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인가요? 이렇게 글쎄요. 정의하신다면 어떤 배경이 더 있을 것 같은데 딱 드는 생각은 저희가 슬퍼서 아플 수 있고 아파서 슬플 수 있어서 그게 딱 구분이 되는 건지 잘 이렇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좀 더 배경이 있으면 더 말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딱 들었던 생각은 슬픔과 아픔이 그렇게 딱 구분이 되지는 않는 것 같다라고 대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유로운 부모라면 네. 감정적으로 네. 그 슬픔을 어떻게 핸들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자, 저희가 슬픔이 기댈 수 있는 공간을 주고 좀 바라보는 어떤 관찰자 입장으로 그 감정의 어떤 프로세스를 느리게 해보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이제 마주할 시간이잖아요. 나의 슬픔과 마주할 시간이 됐는데 이게 조금 느리게 갔으니까 아마도 이 순간이 되면은 이렇게 비판하려고 하는 내 감정은 틀렸어. 너 어떻게 이렇게 느껴라고 하는 감정을 조금 가라앉으셨을 거예요. 그게 안 가라앉았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셔서 바라보셔야 돼요. 네. 근데 이제 좀 준비가 됐어요. 그럴 때에는 어떤 자비와 자애의 마음으로 나의 슬픔과 대화를 해본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 것 같아요. 근데 그 대화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정말 한탄스럽지. 정말 사무치지. 정말 자전스럽지. 비참한 심정이야. 이해가 돼. 그럴만해. 무기력할 만해. 얼마나 애썼니? 이거 정말 어려운 감정이다. 이거 진짜 어렵다. 어떻게 이거를 견뎌내고 있니? 어떤 말든지 아시겠죠? 자기 연민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기 연민에는 그러니까 그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연민에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래서 속도가 너무 빨라요. 지금 자기 연민을 생각하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게 뭘 해결해 주지로 가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거기로 가지 마시고 저는 굉장히 느리게 감정을 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만해. 얼마나 어려운 감정인지 몰라. 어떻게 버티고 있냐, 진짜. 요런 어떤 이해하는 감정. 그런데 이게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요. 지금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이걸 알아주는 것만, 그래서 이게 뭘 해주는 건지 모르겠고 난 너무 이해가 안 가. 내가 이 상황에서 이거를 좌절스러워만 하고 있는 것도 이해가 안 가라고 이렇게 좀 자비와 자애의 마음이 생기기가 어려우실 때에는 이 슬픔이 어린 아이였으면 내가 뭐라고 했을 거예요. 이게 그냥 감정일 뿐이지만 얘가 만약에 이렇게 생긴 아주 어린 아이였으면 내가 이 아이한테 똑같이 얘기를 했을까? 이 아이가 하는 말들을 너는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을까? 박사님, 슬픔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가정이 소개하시는 책의 저자가 제시하고 있는 가정이에요? 아니면 박사님의 창작물이세요? 둘 다 섞였습니다. 난 이건 메모를 보면서 난 깜짝 놀랐어. 슬픔이 어린아이라면 나는 어떻게 말을 걸었을까? 이건 가슴을 치는 문구던데요? 네. 그 방법이 정말 도저히 내가 나 자신에게 어떤 자비와 자애의 마음을 가지기가 어려울 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모습이, 나의 이 힘든 부분이 어린아이였다면 내가 똑같이 이렇게 대했을까? 아닐 것 같거든요. 아니죠. 아닐 것 같아요. 당연히 아니죠. 그래서 그런 연습을 통해서 그러면 이렇게 말을 했을 것 같은데 좀 더 알아줬을 것 같은데 그게 바로 자비와 자애입니다. 자기 연민하고 좀 달라지죠. 많이 틀리네요.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네 번째 아이디어가 조금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이제 조금 대화를 해봤어요. 좀 알아주고 내 슬픔을 좀 이렇게 마주하면서 알아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나를 이제 거울로 통해서 본다고 이제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이제 영화 얘기가 나오셨는데 되게 비슷할 것 같아요. 내가 비슷할 수도 있고 뭐 더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는 어떤 지난 날의 슬픔을 견뎌왔던 나날들을 쭉 본다.
이렇게 상상을 해보시면서 그리고 나를 좀 이렇게 거울 속에 이제 나를 본다로 생각하면서 나의 어떤 장점들은 뭐고 나의 강점들은 뭐고 그러면서도 인간이니까 나는 이러한 불완전한 부분도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인간인 나의 어떤 불완전함도 있구나. 이런 강점도 보고 불완전함도 보고 견뎌왔던 나날들도 보고 마치 영화를 보듯이 거울을 보듯이 그런 것들은 좀 이렇게 마주보고 받아들이는 것이 5번째 아이디어입니다. 6번째 마지막은 어떤 거예요? 네, 6번째는 제가 이게 직역은 아닌데요. 그 아이디어를 조금 좀 의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문장을 좀 읽어드릴게요. 6번째는 슬플 때는 굉장히 고립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한번 기억을 해보실 게 나는 이 바다에서 고립된 파도가 아니라 다른 파도와 함께 넘실거리는 바다의 일부분이다 라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고 시한 규절이네. 네, 말씀드리고 나니까 되게 시 같네요. 네, 나는 고립된 파도가 아니라 다른 파도와 함께 넘실거리는 바다의 일부분이다. 나의 슬픔은 인간의 보편성을 인지하고 연결하고 유대하는 것을 통해서 이해받을 수 있다. 그래서 슬픔은 고립감으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에 이렇게 나를 세상의 일부로 인식하는 어떤 이제 넓은 세상을 조망하는 관점이겠죠. 넓은 세상의 일부인 나를 조망하는 관점으로 보는 것이 마지막 6번째 아이디어였습니다. 되게 왜 슬픔과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내 슬픔과 내 아픔이 세상에서 제일 크잖아요. 네, 제일 절망적이다라고 그렇죠. 일단 맞아요. 1차적으로 반응을 하니까. 네. 그런데 지금 슬픔이 고립감을 몰고 가는 것도 경계하는 입장도 있습니다만 내가 고립된 파도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는 건 나의 아픔이 보편적이고 나의 슬픔이 보편적이니까 그렇게 절망할 필요 없어라는 위안도 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죠. 네, 조금 더 자비의 마음으로 내 슬픔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네. 슬픔을 한 번도 마주 보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웬만하면 때려 죽이고 싶었고요. 네.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네. 설령 있다는 거는 우리가 알지만 네. 왜 그렇지 모른 체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주로 이제 모른 체하고 지나왔는데 네. 아까 그렇게 한번 아이처럼 관찰해볼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은 아주 네. 생각도 못 해봤던 방법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한의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한국 사람들이 원래부터 이렇게 슬픔을 억눌렀던 건 아닌 것 같아요. 항상 방법이 있었고 마주하는 저희 고유의 방식이 있었는데 언젠가부터 이렇게 좀 피하고 싶고 억누르고 싶고 이런 게 생기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제 우는 거 말고도 오늘 제가 6가지나 소개해드렸으니까 이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것부터 이제 실천을 해보시면서 내 슬픔을 좀 받아들이는 힘을 키워보시면 슬픔이 그냥 인생의 일부로 이렇게 잘 지나가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정리를 쭉 들으시면서 공감하신 내용들 카톡으로 올려주신 거 소개를 해드리면요. 그 방법을 알고 해오진 않았지만 네. 지금 지나고 나서 보니 꽤 오랫동안 해온 듯 싶습니다. 네, 마지막엔 그래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말자. 다음에 또 이렇게 해보자 하면서 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감정 상태를 이제 이해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박사님. 땡큐 네. 인사 왔고요.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께서 올려주신 것은 슬픔은 잘 들여다보고 잘 다독여 보내야 다음번에 또 슬픔이 찾아올 때 2배로 슬프지 않고 성숙하게 맞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묻어두면 언젠가는 무너지는 순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슬픔이 머무는 시간을 충분히 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야 미련 없이 슬픔이 떠나는 것 같습니다. 잘 도둑이지 못하고 묻은 슬픔은 살면서 계속 이따금씩 나오더라고요. 라고 하셔요. 네, 맞아요. 네. 잘 도닥인다는 말씀은 참 좋다. 네. 오, 그래야 떠나갈 수 있다. 네. 네. 또 다른 분이십니다. 슬픔은 치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크기가 다른 상처로 남아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작은 슬픔은 망각에 따라 지워지기도 하고
큰 슬픔은 큰 상처로 남아서 그 상처를 건드릴 때마다 그 슬픔은 되살아난다고 봅니다. 라고 말씀 주신 분도 계세요. 우리가 그걸 혈흔이라고 표현을 하죠. 네. 아무리 닦아도 흔적이 지워지지 남죠. 않는 흔적. 네. 그런데 크기가 다른 걸로 남는다는 그 표현도 참 아니 다들 왜 이러세요? 너무나 훌륭한 말씀들을 우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 같이 책을 내야 되는. 그러게요. 네. 같이 책을 써야겠네요. 네. 박사님께서 오늘 슬픔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박사님께서 저희들에게 이제 메모를 적어주시잖아요. 내일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라고. 네. 그러면 그 메모를 보고 박사님께서 어떤 순서를 잡고 계시는구나라고 저희는 이제 짐작을 하게 되는데 네. 어제 보내주신 메모는 한 편의 시를 받는 네. 느낌이었어요. 에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정말 수필이다. 정말 좋다. 네. 그래서 시간이 박사님이 적어놓으신 글을 제가 읽으면 박사님이 좀 무아해하실까? 그래도 한번 잠깐 정리 차원에서 정리 읽어보면 차원에서만 어떨까요? 제가 그러면 잠깐 한번 소개해 주시면 박사님의 감사하죠. 메모를 잠깐 그럼 나누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또 욕심 나는 또 그런 파트죠. 네, 네. 잘해보겠습니다. 슬픔이 기댈 수 있는 공간을 주기, 포근한 담요에 들어가 있기, 날 판단하지 않는 사람에게 털어놓기, 따뜻한 차를 마시기, 아이처럼 호기심을 가지고 슬픔을 바라보기, 이 실망감, 후회, 좌절감은 뭘까? 내 몸 어디에서 느껴지나? 무대를 바라보는 청중의 시각으로 내 마음을 멀리서 바라보기, 내가 지금 상실감을 느끼는구나. 내 마음이 나에게 넌 평생 혼자일 거야 라고 말을 걸고 있구나. 날것의 감정과 자아 비판을 구분하여 날것의 감정은 감정 그대로 받아주기. 틀린 감정은 없으니까. 자비의 마음으로 나의 슬픔과 대화하기. 정말 한탄스럽지. 비참한 심정이야. 무기력할 만해. 어려운 감정인데. 슬픔이 어린아이였다면 나는 뭐라고 말해줄 수 있을까? 거울 속 나와 마주한다고 상상하며 내가 슬픔을 견뎌온 지난 날들, 나의 강점들, 인간인 나의 불완전함 등을 받아주고 바라보기. 나는 고립된 파도가 아니라 다른 파도와 함께 넘실거리는 바다의 일부분. 나의 슬픔은 보편적이고 연결과 유대를 통해 이해받을 수 있기에, 슬픔은 고립감으로 이어지기 쉽기에 이렇게 나를 세상의 일부로 인식하는 관점이 중요하니까. 요거는 제가 캡처해놨어요. 박사님께서 보내주신 글은.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읽어주셔서. 슬픔이 다가올 때 박사님께서 보내주신 이걸 캡처한 네. 거 읽으면서 네. 잘 다독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그렇게 좋은 해주시면 말씀 감사하겠습니다. 잘 들었어요. 네. 네, 추수감사 잘 보내시고 네, 네. 저희들은 추수감사절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네,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